자, 네. 벌써 5월 중순이 넘어서 5월 말이고요. 날씨는 되게 좋고, 1분기 실적도 나왔고, 다시 바쁜 시절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락앤락, 지난번에 했던 락앤락 공개 매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락앤락 공개 매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락앤락이 어피너티에서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공개, 공시를 하고 뉴스가 나온 그 뉴스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어피너티는 현재 70% 정도를 가지고 있고 30%를 더 사서 자진 공개 매수를 한 다음에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난주에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공개 매수를 할 때 공개 매수 신고서를 내는데 웬만해서는 그 요건, 정정을 할 수가 없다. 대신에 공개 매수 가격을 바꿀 때, 인상할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락앤락에서는 공개 매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공- 기간은 연장을 하고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관하던 NH에서는 1차 공개 매수에서 뭐 웬만큼 모을 만큼 모았다라고 하면서 2차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1차 공개 매수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다라고 했는데 만족을 하면 2차를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 재밌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공시 내역인데요. 처음 공개 매수 신고서가 공시된 날짜가 2024년 4월 18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16일에 1분기 보고서가 나가고요. 그리고 2차 공개 매수에 대한 신고서가 5월 16일에 나갔죠. 근데 다음 페이지 봐보시게 되면 자, 지분율은 이렇게 어, 기존에 약 70% 정도에서 15%를 더 가지게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더 사고 싶 나머지 지분 15% 정도 더 사고 싶다는 이야기고 자, 뒤로 두 장 한번 넘겨봐. 뒤로 두 장 가겠습니다. 예, 여기요. 자, 락앤락 공개 매수 기간 3주 연장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5월 15일입니다. 앞서 보셨던 음, 것처럼 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5월 16일 날 공시를 했는데 다시 뒤쪽으로 와주시면 5월 15일 날 기자는 알고 NH투자증권 관계자하고 통화 내지는 만나서라도 정보를 들어서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락앤락이 처음 어, 공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공개 매수 신고서 내기 이틀 전부터 주가가 올라서 문제가 됐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2차 매수, 새로운 매수인 거죠? 연장이 아니고, 뭐, 실질 내용은 연장이겠지만, 왜냐면 공개 매수가가 그대로인 걸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1차가 만족했었으면은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공개 매수하는 목표가 이제 95%, 내가 원래 70% 갖고 있는데 25%를 더 사가지고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만족하면 2차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2차를 하면서 그거를 만족했다고 자화자찬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공시가 나가기 뭐 한두 시간 전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그렇게 뭐 하는 회사가 있긴 있는데 문제가 많죠. 근데 이거는 하루 전에 보도기사가 먼저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공시가 나갔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얘기를 버티면 낙연락 입장에서는 그래 뭐 우리가 공시 위반했는데 어쩔 건데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벌점을 때리든 뭐 거래 정지를 시키든 why not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건 낙연낙에서 한 게 아니라 NH투자증권이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제 이거 2차 준비는 그전에도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을 거니까 준비하고 계약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에 얘들은 NH투자증권 관계자가 누설을 했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기자한테 보도기사를 배포를 뿌릴 때 요거는 이제 16일 날 공시 나간 다음에 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자가 이제 쌩까고 뭐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어? 이 또라이 이거 이 문제가 크네. 아,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내는 거는 거의 배포 시간을 이제 공식 이후로 해주세요 보도 자료를 뿌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이렇게 뭐 기자가 시간해가지고 데스크 통과해서 나간 거 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나간 것 같은데, 어, 이게 좀 문제가 클 것 같네요. NH 투자증권에서 누군가를 색출하겠는데, 색출. 색출하겠는데요? 어? 색출을 하겠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응?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요. 1차 공개 매수를 할 때 발표하기 이틀 전부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 20%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한 시점에 공개 매수 가격과는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라는 게 주주 입장이었고, 회사 입장은 한 20% 이상 우리가 업사이드를 줬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주가 그리고 내부 정보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건 회사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NH증권, 그 IB팀에서 뭔가 계속 정보 유출이 되고 있는데 회사 또는 금감원 거래소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은 제재를 떼들려고 해도 얘네가 이제 상장 폐지 하겠다는 애들이라서 제재에 효익이 없다. 죽겠다는 놈들이 뭘,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재판받을 때도 이제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종결을 시키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꽤 있죠. 근데 이거는 보통의 그 매수 주체가 한국의 기관이거나, 뭐, 조막선이거나, 뭐, 아니면 뭐, 조합이든지 이러면, 그 조합, 매수 주체 지인들이 소식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가 오픈되기 전에 주가가 오르는 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지인들끼리 해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좀, 시장의 파장이 크면은 다 색출해서 이제 구속시키면 되는 거고, 1차 정보 매수자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어피니티 자체가 이제 한국도 아니고, 그리고 NH투자증권이면은 그래도 큰 이제 증권사인데, 이거를 이렇게 허접하게 하나? 그 보도기사를 하루 전에 그냥 뿌려가지고, 이거는 뿌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통화를 하고 아는 지인들 이제 지인들 출입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이거 그냥 데스크 내지 말고 아니면 공시 나간 다음에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그냥 올린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 근데 저는 기사 대가를 보고 좀 놀랐던 게 뭐냐면요. 기사 그 전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기자님 성함이 강두순 기자님이십니다. 그냥 왠지 좀 무서웠어요. 그것도 이름을 가지고 또 성함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여튼 아니, 성은 좀 다르네요. 하여튼 성은 좀 다르지만 예? 이거 하여튼 뭐 좀 조그만한 회사도 아니고 큰 회사가 또 해외 전문 사모 PE 회사가 또 큰 증권사를 끼고 공개 매수를 신고서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몰래 이제 장내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공개 매수를 내고 계속 이제 막 끌어들이고 이제 상징 폐지를 위해서 막 사모으고 있는데 그거를 사 사전에 보도 기사가 뿌릴 정도로 이게 정보가 누출이 됐다. 역시 대한민국은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분 있는 거. 예.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자, 컨슈머 어드밴티지 리미티드, 컨슈머 스트렝스 리미티드는 이제 락앤락을 가지고 있는 PEF들이고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 나머지 특수관계 두 명, 저게 락앤락의 해외 법인 임원들이거든요. 주식 수를 보시게 되면 5주, 638주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걸 가지고 안 팔고 저렇게 계속 이름 올리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저거는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가 안 되거나, 저 두 사람이 고집이 세거나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들 이제 해외 쪽에, 국내에 그 헤드쿼터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 있는 사람 분이시군요. 하여튼, 나중에 뭐 끝난 다음에 상향 폐지되면 요 사람들 주식은 엄청난 가격에 사줄 수도 있죠. 예. 보통 뭐 그 주식수가 이러면 한 1,000주, 막 만주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그래야 이제 만주 정도 했을 때 이제 좀 시장에서 8,000원이면 얘 니들 거는 좀 끝까지 갖고 있어. 어차피 100% 만들 때 니들 거 한 주당 뭐 시장에서 뭐 9,000원에 샀으면 9만 원에 사줄게. 뭐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대 주주나 뭐 특수관계자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뭐 계약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플리티를 데리고 온 브로커리지다. 나오면 모를까?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식수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혹시 5주는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진 않고. 왜냐면 공시를 낼 때마다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공개에서 이래서 또 하나의 또 회사가 사라지겠네요. 유가증권의 하나의 회사가 또 하나 사라지겠네요. 이건 자의적 상장 폐지라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요즘은 이제 타의적. 요즘 시즌이 이제 5월달, 6월달이면은 5월 말, 6월 초까지 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정확히는 재작년에 감사 의견을 거절받았던 회사들이 요즘에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이제 이신청서 그 경영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기업심사위원회나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여는 시즌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락앤락처럼 자진 상장 폐지가 아니라 하이적 상장 폐지 확정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며칠 전에는 이제 BK탑스가 정리매매로 이제 깔끔하게 또 사라진 주의이기도 합니다. 네, 락앤락은 여기까지 지켜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코스닥 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는 자본시장법을 했고, 이번 주에는 회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상법은 통상적으로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볼 때 이제 대부분 물론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 시험 볼 때도 이제 뭐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행정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법을 안 하시는 회계사나 세무사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할 때는 무조건 상법입니다. 상법은 선택의 여지도 없고, 상법 자체도 조그맣고, 그 중에서 나오는 거는 상법은 뭐 이렇게 총 6편에 대해서 뭐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 뭐 이렇게 총 6가지의 체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 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사나 뭐 이렇게 경제 관련돼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회사편, 그리고 요 6개 중에서 한 90% 이상이 거의 회사 편이에요. 책도, 상법 책 자체도 조문도 얇고, 그, 다른 법에 비해서 얇은 거예요. 법 자체가 이렇게 얇은 그런 건 아니고요. 조문도 뭐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요런 상법 중에서 이제 주식회사가 한 95%를 차지한다. 주식회사가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상법에 주식회사는 뭐뭐가 있냐? 그럼 뭐 설립, 주식, 뭐 이렇게 뭐 여기서까지 총 12절, 뭐 승례 13절, 어, 승례까지 하면 13절인데, 이게 주식회사, 우리나라에서 총 회사라는 네 개가 있거든요. 한명, 합자, 유한책이 주식회사의 총 네 개의 유한회사. 외국 회사는 아니고요.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도 좀 법 구분이 있죠. 한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요네 개는 나누고 그중 95%가 주식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통 상법하면 주식회사 편을 공부하게 되고 그 95%의 회사 중에서 상장회사가 지금 한 3천 개가 약간 안 되는 겁니다. 3천 개가 약간 안 되는 회사, 그나마 그 3천 개가 안 되는 회사이지만 많은 이해관계자와 주주들이 어, 엮여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례, 그 13절을 특례, 요 1절부터 12절까지 상장사하고 비상장사하고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주식회사라면. 상장사는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에서는 주식회사만 상장을 할 수 있으니까 특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3절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법 체계는 이렇고요. 네. 다음 편에 보시면 이제 상법에 이제 뭐 적용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상법은 우리나라 법에서 만드는 뭐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고 회사는 또 회사 나름대로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한 두 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정관입니다. 정관은 기구와 회사, 회사의 자치, 기관 이런 것들을 회사의 근본 목적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정관.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근로자와 사주 그리고 회사와 관리하는 게 취업 기술, 요것도 이제 두 가지의 뼈를 가지고, 뭐 정확히는 정관이 제일 크죠. 예. 이런 걸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호주하고, 사원이죠. 주주입니다. 주주. 예, 주주. 주주하고 이제 주식회사. 예, 여기 회사의 공무원 안에서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는 회원, 주주들이 돈을 17반 모아서 자기 책임하에 그 자기가 투자한 돈, 그 돈을 액면가로 만드는 게 주식이고요. 그 주식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무액면 주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액면가 주식, 100원부터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500원도 있고, 뭐 5,000원도 있고, 2,500원도 있고, 액면가 주식. 하지만 한 주당 하나씩의 주주 평등의 원칙이 있죠. 주주가 평등하다는 것은 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93주는 한 주의 의결권을 갖는다라는 평등의 원칙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주주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내용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그걸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사들을 선임을 하고, 그 선임한 이사들한테 책임과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이사들의 집합체가 이사회가 되는 겁니다. 또 그 이사회에서 이 이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실제로 행하면서 대표로서 권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사들이 다 이제 자기의 이득과 회사 이득과 동일시되면 좋은데 사람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이득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서 회사를 조금 감시하는 사람들을 이사 내부에 두자라고 해서 사회이사나 감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감사는 감사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이제 법에서 정한 음, 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회에서는 건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요 주주는 출자로 해서 주식회사의 자본을 충실히 만들어서 회사를 만드는 거고 그 주주들의 의결 권한은 주주총회에서 행사를 하고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의결권을 어, 위임을 하는 게 이사회고 그 이사회를 감시할 수 있는 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감사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이사회 내에서도 이런 감사의 견제 능력을 조금 더 강화하고 사회 이사들을 선임함으로써 좀 자체적으로 정화하자라는 게 감사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소수주주권인데요. 소수주주권은 이제 저희가 주주총회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제 다뤘던 내용이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주주제한권 관련해서 밑에 보시게 되면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인 경우에 일반 소수 주주권과 상장법의 특례 조항에 대해서 양자 모두 행사 가능하다라는 게 나오고 이게 2021년에 상법 개정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게 되면 위쪽에 상법 일반 규정, 주총 소집 청구, 주주제한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등등이 3%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대표 소송권을 1% 써야 된다. 대신에 특례 요건으로 6개월 이상 가지고 있대. 자본금 1,000억 미만은 뭐 1.5%, 1,000억 이상은 뭐 0.5%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요. 이게 예전에 한친칼이랑 강선부 펀드랑 개념권 분쟁이 붙었을 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2021년도에 저렇게 법이 바뀐 겁니다. 강선부 펀드하고 한진칼이 싸울 때는 2019년도였는데요. 강선부 펀드가 한진칼 지분 8%, 그러니까 약 10% 정도를, 10%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주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한진칼에서는, 아, 니네는 10% 가지고 있더라도 6개월을 못 채웠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해서 주주 제한 안 받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소송 걸었죠? 소송 걸었더니 1심에 다음 페이지요. 1심에서는 하진칼이 이겼어요. 주주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3%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1%, 1.5% 이상 6개월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1심에 이겼는데 2심에서 하진칼에서 이제 다시 항소를 했죠. 2심에서 하진칼이 이겨버렸습니다.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존 법보다 특별법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특례 조항인 1.5% 이상 6개월 이걸 먼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 안 돼서 니네는 졌다. 니네는 이거는 주주 제한을 안 받아주는 게 맞다라고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특례 조항이 있는 이유가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크기 때문에 3%의 지분이 금액이 클 수가 있으니까 뭐 1.5% 정도 절반으로 하고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줘라. 이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저렇게 해석을 해버리니 2021년도에 상법 개정하면서 일반 소수 주주권하고 특례 조항이 겹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시키면 가능하다라고 바뀐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사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대표 사내이사, 사회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그리고 임기는 보통은 3년으로 하는데 3년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은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게 되면 1년에서 2년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사는 경영금지, 회사와의 거래, 그리고 회사 기획 유연 금지 이런 것들 뭐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들이기 때문에 나,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를 위해서 일해라. 이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보면 이게 주식 중에서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요즘에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상당히 좋죠. 회사를 다니고 할 때 돈을 뭐 급여로서만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쌓는 것도 좋은데 보통은 비상장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장사.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비상장사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받아가지고 상장하면서 그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이 부를 많이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하죠. 비상장사나 소규모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급여를 못 맞춰주니까 이런 좀 옵션, 이것도 옵션이죠. 옵션을 많이 했던 거고 요런 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주식매수 사건은 좀 상장사는 조금 더 많이 완화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완화가 되는 것들이 있고 강화되는 것들도 있죠. 예, 완화가 되는 것도 있고 강화가 되는데 우선 주식매수 선택권은 그 주식을 매수 선택권입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선택이라는 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권리. 그 얘기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요게 하나를 더한다면 아마 차익 보상형이라고 해가지고 돈으로 이제 그 차익, 너의 행사가액이 뭐 5천 원이면 지금 시가가 7천 원이다. 그럼 2천 원에 대해서 그냥 회사가 돈으로 주는 그런 이제 차익 보상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부여 대상은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인, 최대 주주하고 주요 주주 및 특수 관계자는 여기서 최대 주주, 주요 주주는 10%입니다. 여기 근데 왜 주요 주주하고 최대 주주 구분한 이유는 10% 미만인 최대 주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개 다를 기재를 한 거고, 주요 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는 스톡옵션 대상 자체를 제외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톡옵션으로 지분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옛날에 BW, 불리형 BW처럼 내가 최대 주주이면서, 어, 오늘 주식을 다 팔고 내일 주식 매수 선택권을 다 부여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식은 주식대로 팔아먹고 회사의 경영권을 이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 10% 이상의 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을 제외시키게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상장사는 좀 예외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장사 뭐 예외가 있고 그 부여 방법은 총 특별결의 10% 15%뭐 이렇게 내용이 있고 이사회 결혼 이건 정관에 있어야 됩니다. 정관에 정관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정관은 어찌됐건 상법보다 규모가 이제 상법의 권한 하에서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 10% 15% 상장법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상장법인만 특별하게 이사회에서 3%나 1% 정도를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요 앞에 요 사람들은 제외 있고요. 이 중에서도 등기 이사는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총의 특별 결의로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요건과 방법은 이게 좀 저도 좀 요즘 최근에 좀 인지하게 된 건데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금은 재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그런데 보통 상장사의 표준 스톡 옵션 계약서를 보면 부여일로부터 2년을 재직을 하고 회사를 한 다음에 회사를 하면 그 사람도 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꽤 있습니다. 근데 표준 계약에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 당시가 재직자이어야 된다라는 게 표준입니다. 표준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에서 스톡옵션을 갖고 있었던 임직원들은 보통 2년 이상 재직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퇴사하려고 할 때 무조건 사직서보다 먼저 요거 스톡옵션을 같이 냅니다. 사직서 같이 내는 경우가 많죠. 사직을 한 달 정도가 걸리니까 두 개를 같이 내고 행사 시점은 그 주식 스톡 옵션의 신청서 또는 주금 납입일 둘 중에 늦은 날입니다. 늦은 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 두 개를 같이 사직서와 스톡 옵션 그 행사를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표준 계약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조건을 빼버리면 퇴사 이후에도 행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 찾아보니까 행사 이후에는 이제 아,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약서 한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매 선택권을 갖고 계시거나 부여하실 이제 분이 계시면 한번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부여일로부터 2년을 재직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조건이 없다면, 그러니까 행사 시점에 재직자이어야 된다. 재직 중에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2년 이후에도 퇴사한 다음에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 뭐 주의사항으로는 뭐 임원이 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 여기서 말하는 임원이라는 거는 등기 임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능하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쳐야 됩니다. 등기 임원은 특별결의 그럼 3분의 1 이상 돼야 된다는 거고요. 상장에서는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도 부여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관계회사보다는 정확히 말해서는 연결 대상. 우리 회사가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우리 회사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결 종속회사, 그 회사의 임직원에게도 부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사가액은 실질가액.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행사가액을 먼저 선정할 때는 블랙쇼즈 모형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그 다른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처음 부여한 다음에 부여하는 시점에서 이사회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도래하는 주주총회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어, 상장사가 이사회에 결의하면 결의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승인은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물론 이제 그 등기 임원은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대신 나중에 기말 시점에서는 이제 외부 평가에 따른 이제 외부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수치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유무상 증자, 자본감소 등의 행사가액 수량을 그죠? 당연하겠죠. 내가 이제 100주를 부여를 받았는데 무상 증자를 뭐 100% 했다. 그럼 이제 천주가 돼야 되겠죠. 물론 행사가액 그대로고요. 자본감사면 그 비율만큼 행사가액이나 수량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주식 몇 선택권. 요거 하여튼 저도 받고 싶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하고 일반 개인 입장이 좀 다른 게 회사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사는 주로 이제 신주 발행을 하게 되고요.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놓은 게 있으면 그걸 주면 끝나서 그게 편한데 받는 스톡 옵션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을 할 경우에는 신주 발행이니까 신주 발행 금액을 내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얼마가 됐건 낮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얼마가 됐건 현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없을 경우 또 증권금융 가가지고 돈 빌려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자기 주식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가지고 돈 주고 사야 되고요. 차익 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익만 내가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제일 깔끔한데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해서 그 주식을 줬더니 주자마자 내일 팔아버린다. 내지는 그 주가 오른 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 현금만 챙겨간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어서 회사에서는 주로 신주 발행과 자기 주식 교부를 많이 쓰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익 보상이 가장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예, 하여튼 저도 받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은 락앤락의 공개 매수, 2차 공개 매수 진행하는 것과 기간 연장한 것, 그리고 정보 유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그리고 회사법, 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